70살 이후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근육은 한 달에 1%씩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어 보니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조금만 느려져도, 짧은 거리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악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와도 이미 근육은 상당 부분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진행된 근감소는 기운을 빼앗고 넘어질 위험을 높이며 일상생활의 작은 동작조차 힘겹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입니다. 30년 넘게 노년의 식습관과 근감소증을 연구하며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밥은 잘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밥이 아니라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을 거의 먹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르신들의 몸이 가장 잘 흡수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실제 근육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식품 3가지를 정확한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순서와 완전히 다르며 아마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식품이 1위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왜 힘이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짜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얼마나 흡수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나 달걀을 챙겨 먹고도 여전히 힘이 없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이유는 대부분 소화 흡수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후부터 위산 분비량은 급격히 감소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도 줄어들며 장의 움직임 또한 느려집니다. 즉,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몸이 받아들이는 단백질의 양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식사를 충분히 하는 것 같아도 몸속에서는 단백질 부족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근육의 감소입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유난히 무겁고 평소보다 걷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고 짧은 거리만 걸어도 허벅지가 쉽게 떨린다면 이는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근육 감소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균형 감각도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넘어짐은 곧 골절로 이어지며 골절은 다시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을 늘려 근육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이런 악순환은 많은 어르신들이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체력이 무너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근육뿐 아니라 면역세포, 호르몬, 효소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부족해지면 감기, 염증, 상처 회복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전에 금방 낫던 가벼운 감기도 오래가고 작은 상처가 쉽게 곪거나 아물지 않는다면 이는 단백질 부족이 이미 전신 기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문제는 단백질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속이 더부룩해지고 체기가 지속되며 방귀나 가스가 쉽게 차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장관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로 기름지거나 질긴 단백질은 분해되지 못하고 그대로 장을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먹고 있다는 사실과 몸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에게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제공하고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고 실제로 근육 합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흡수, 최적화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단백질을 선택하느냐가 여러분의 다리 힘, 균형 감각, 면역력, 회복력까지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의 양보다 질과 흡수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어떤 단백질을 선택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 1. 검은 콩.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살리는 힘. 검은 콩은 많은 분들이 단순히 밥에 섞어 먹는 곡물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의 몸에 가장 잘 맞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검은 콩 100g에는 약 35개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 위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충분히 제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와 효소 활동이 떨어져 기름지거나 질긴 음식은 소화가 어려워지는데, 검은 콩은 부드럽고 흡수가 비교적 쉬워 단백질 섭취 후 속이 불편한 분들에게도 매우 적합합니다. 검은 콩이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그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때문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하여
영양분이 근육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근육이 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혈관 기능 저하인데, 검은 콩은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줍니다. 즉, 검은 콩은 근육의 재료와 근육으로 가는 통로를 함께 관리해주는 매우 효율적인 단백질 식품입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하고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충분히 삶아 부드럽게 만든 뒤 밥에 넣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소화가 편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은 검은 콩을 볶아 곱게 가라가루 형태로 만들어 미숫가루나 우유에 타서 마시면 더 쉽고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가 약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먹기보다 하루 두세 번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검은 콩을 꾸준히 먹으면 일상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분명합니다. 걸음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고 허벅지 힘이 전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오래 서 있거나 가벼운 활동을 할 때 피로감이 덜합니다. 특히 현미와 함께 섭취하면 부족한 아미노산 구성이 보완되어 단백질의 질이 더 높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은 콩은 어르신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권해야 할 단백질 식품이며 흡수력과 활용도 면에서 매우 탁월한 선택입니다. 단백질 2. 생선 통조림. 단백질과 오메가3, 뼈까지 챙기는 완전 식품. 생선 통조림은 많은 분들이 간편식 정도로만 생각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어와 꽁치 통조림은 단백질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 칼슘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근육과 혈관, 뼈 건강을 동시에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력이 떨어져 기름진 고기나 질긴 단백질 음식을 먹기 어려워지는데, 생선 통조림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형태이기 때문에 속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고압 가열 과정에서 생선뼈가 부드러워져 쉽게 씹어 삼킬 수 있기 때문에 칼슘 섭취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낮추며 뇌세포의 기능 유지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다리 힘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매우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생선 통조림은 일반 생선보다 조리 과정이 간단해 손질이 번거롭거나 가시가 걱정돼 생선을 기피했던 분들에게 좋은 대안이 됩니다. 개봉 후 김치나 묵은지와 함께 끓이면 오메가3와 유산균의 조합으로 장 건강과 염증 감소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짭조름한 맛 때문에 국물까지 먹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국물보다는 살과 뼈, 부드러운 부분을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생선 통조림을 먹으면 체감되는 변화도 분명합니다. 걷는 속도가 부드러워지고 다리 피로가 줄며 관절이 뻣뻣한 느낌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규칙적으로 섭취한 후 오래 앉아있다 일어날 때의 불편함이 줄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생선 통조림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보관기간도 길어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기 쉽다는 점 또한 중요한 장점입니다. 특정 음식을 자주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담 없이 단백질과 오메가3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생선 통조림은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 혈관과 뇌를 살리는 오메가3, 뼈를 강화하는 칼슘까지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식품입니다. 조리 편의성이 뛰어나고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매우 실용적이며 근력 유지와 활력 회복을 위해 일주에 두세 번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3. 건새우. 작은 몸에 숨겨진 초고밀도 단백질의 힘. 건새우는 크기가 작아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 쉽지만 실제로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가치 있는 고밀도 단백질 식품입니다. 건새우 백지에는 약 70지에 달하는 단백질이 들어있어 흔한 단백질 식품들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함량을 자랑합니다. 70살 이후 단백질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면 근육은 한 달에 1%씩 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 무서운 건 이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어 보니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걷는 속도가 예전보다 조금만 느려져도, 짧은 거리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악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와도 이미 근육은 상당 부분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진행된 근감소는 기운을 빼앗고 넘어질 위험을 높이며 일상생활의 작은 동작조차 힘겹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입니다. 30년 넘게 노년의 식습관과 근감소증을 연구하며 어르신들을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밥은 잘 먹었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지?
라고 말씀하시지만 문제는 밥이 아니라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을 거의 먹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별도의 손질이 필요 없고 국이나 찌개, 나물볶음, 무침, 심지어 밥을 지을 때도 간단히 넣을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도 단백질을 빠르게 보충할 수 있어 실용성이 매우 높습니다. 치아가 약한 분들도 건새우를 믹서에 갈아 고운 가루 형태로 만들어 반찬이나 죽, 국 위에 뿌려 드시면 쉽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루로 활용하면 음식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단백질을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꾸준히 건새우를 섭취한 어르신들은 다리 힘과 체력이 서서히 회복되는 경험을 많이 보고합니다. 식단에 건새우를 더한 뒤부터 시장을 다녀오거나 집안일을 할 때 덜 지치고 계단을 오를 때 이전보다 다리 힘이 안정적이라는 반응도 많습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인데 적은 양으로도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새우는 가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한 봉지만 구입해도 오랫동안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냉장 보관만으로도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매일 조금씩만 먹어도 단백질, 칼슘, 아연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점이 건새우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자주 먹기 어렵거나 기름진 단백질을 피해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건새우는 가장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새우는 작지만 매우 강력한 영양 균형을 갖춘 식품으로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근력 강화와 뼈 건강을 동시에 지켜주는 든든한 단백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일상 식단에 건새우를 자연스럽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체력과 활동성이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많은 분들이 아직 몰랐던 숨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들깨가루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잘 먹어도 몸속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근육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데 들깨가루는 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에 쌓이는 만성염증은 근육 감소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관절 통증과 피로감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는데 들깨가루는 이러한 염증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들깨가루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 단백질, 아미노산, 각종 영양소가 근육까지 더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먹어도 다리 힘이 잘 차지 않는 이유는 혈관 기능 저하가 배경에 있기 때문인데 들깨가루는 이 문제를 완화해 근육 형성을 돕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오메가3는 관절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좋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손가락이 굳거나 무릎이 뻣뻣한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가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은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나물 무침, 된장국, 미역국, 각종 전가볶음 요리, 심지어 죽이나 샐러드에도 마지막에 한두 스푼만 넣으면 풍미가 깊어지고 영양적으로도 훨씬 균형이 맞습니다. 치아가 약해 고형식을 삼키기 어려운 분들도 들깨가루를 물이나 우유, 미숫가루에 타서 마시면 소화가 편하고 부담도 적습니다. 요리에 서툰 분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기 때문에 매일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식품입니다. 또한 들깨가루는 근육 재생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 합성은 염증이 낮은 상태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염증이 높으면 근육이 만들어지기보다 오히려 분해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들깨가루에 함유된 오메가3는 이러한 분해 과정을 억제하고 근육이 제자리를 잡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즉, 검은콩 생선 통조림 건새우가 근육의 재료를 제공한다면 들깨가루는 그 재료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몸속을 정리해주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한두 스푼씩 식단에 들깨가루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신체 변화는 서서히 나타납니다. 활동 후 피로감이 덜하고 관절의 불편함이 줄어들며 근육이 빠지는 속도 또한 완만해집니다.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어르신들의 체력, 균형 감각, 활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들깨가루는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비밀 병기입니다. 단백질을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백질 식품을 알고만 있는 것과 실제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30일 실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복잡한 조리법이나 특별한 식단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무리 없이 단백질을 안정적으로 섭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루에 최소 한 가지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검은 콩, 생선 통조림, 건새우 중 어떤 것이든 하루에 하나만 선택해 식사에 포함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검은 콩밥을 먹고, 점심에는 생선 통조림 김치찌개를 먹고, 저녁에는 건새우 볶음을 곁들이는 식입니다. 세 가지 식품을 돌아가며 섭취하면 식단이 지루하지 않고 각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양을 적게 나누어 자주 먹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약해져 한 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으면 쉽게 속이 불편해집니다. 따라서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는 식사마다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밥을 지을 때 검은 콩을 한 움큼 넣거나 국을 만들 때 건새우를 한 줌 넣는 것만으로도 단백질 섭취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생선 통조림 역시 조리 시간이 짧아 바쁜 날에도 부담 없이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깨가루를 마지막에 한두 스푼만 더하면 영양 흡수 환경이 더 좋아져 단백질 활용도가 크게 높아집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규칙적인 습관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단 하루 빠짐없이 꾸준히 할 때 비로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본인에게 가장 편한 시간대를 정해 아침에는 검은 콩, 점심에는 생선 통조림, 저녁에는 건새우를 기본으로 하는 루틴을 만들면 식단이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또한 일주일치 재료를 미리 준비해 냉장고에 정리해두면 실천이 더 수월합니다. 건새우와 들깨가루는 보관기간이 길어 준비해두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습니다. 30일 실천 후 나타나는 변화는 생각보다 확실합니다.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지고 오래 서 있거나 집안일을 할 때 다리 힘이 안정됩니다. 쇼핑을 갈 때 예전보다 덜 지치고 무릎이나 허벅지에 힘이 조금 더 생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는 정도도 점차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과 함께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를 30일 동안 꾸준히 이어가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하고 몸은 정직하게 회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백질 식품들은 어르신들의 몸이 실제로 받아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실용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선택들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육은 정직한 조직이기 때문에 올바른 단백질을 꾸준히 공급해주면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일상의 움직임이 한결 편안해지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검은 콩은 혈관을 깨끗하게 하면서 근육의 재료를 안정적으로 채워주고 생선 통조림은 단백질과 오메가3, 칼슘까지 한 번에 제공하여 전신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건새우는 작은 양으로도 고밀도의 단백질과 미네랄을 섭취하게 해주며 들깨가루는 근육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몸속 환경을 정리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네 가지 식품은 각각의 장점이 다르지만 함께 활용하면 훨씬 더 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즉시 크게 바뀌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몸의 변화는 천천히 오지만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걷는 속도가 아주 약간 빨라지는 경험, 계단을 올랐을 때 숨이 덜 차는 변화는 모두 회복의 신호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삶의 질은 점점 좋아지고 일상에서 느끼는 자신감도 함께 높아집니다. 스스로 식단을 관리하면서 건강을 되찾는 과정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다시 활력을 찾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입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하루에 단 하나라도 좋으니 꼭 이 식품들을 식탁에 올려보십시오. 꾸준함이 건강을 바꾸고 작은 선택이 몸을 되살립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며 근육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변화를 말해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단 30일만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그 노력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